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구조를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은 복잡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개의 동력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설치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내연기관, 즉 휘발유를 쓰고 있는 엔진과 그 다음에 전기를 쓰는 전동기를 합쳐서 두 가지를 엔진 부하에 따라서 자동차 부하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모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트랜스미션으로 연결돼서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장점을 보면 연료 소비율을 약 50% 정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다. 휘발유만 떼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탄화수소라든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약 9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상당히 그 진보적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이브리드를 지금 공부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시험에 나올 때 이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는 안 들어가도 대충 그런 것이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한 거라고 이렇게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을 보게 되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비가 상당히 어렵고 수리 비용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고전압 축전지. 이 고전압 축전지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의 배터리 몇 볼트예요? 보통 12볼트 또는 대형차 같은 게 24볼트인데 여기서 고전압이라고 하면 한 150볼트 정도까지 갑니다. 아무리 DC라도 150볼트 정도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짧고 굉장히 비싸다. 배터리가 굉장히 비싼 점. 그 다음에 동력 전달 계통이 아주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이 있고요. 시스템의 형식을 보게 되면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전동기, 즉 모터죠.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동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시동으로는 기동 전동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속기, 전동기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데 그때 토크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수에 의해서 회전력을 변화시키는 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동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 즉 축전지가 있죠. 그래서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내연기관, 동력을 발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크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먼저 직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렬형. 기관을 시동해서 얻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꼭 뭐 엔진만 움직이고 또는 전동기로만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직렬형 같은 경우에 이 설치된 엔진은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서 얹혀진 엔진이 아니에요.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발전기 역할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직렬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는 전동기로만 가지고 움직이고 그 전동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것이 바로 엔진이에요. 이게 바로 직렬형입니다. 전동기는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을 구동바퀴로 전달하고 전동기로 공급하는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은 바퀴를 구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전지, 즉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따라서 기관에는 발전기가 연결되고 이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거기서 발생되고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전동기를 움직여주는 방식이 바로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동력 전달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기관에서 가동을 시키면 발전기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배터리는 전동기를 움직이고 전동기가 곧 변속기로 가서 변속기에서 구동바퀴로 가는 이런 동력 전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병렬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렬형은 그렇고 병렬형은 기관과 변속기가 직접 연결돼서 바퀴를 구동합니다. 따라서 발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전동기에서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로 이어지는 전기적인 구성과 또 기관에서 바로 또 변속기로 가서
변속기에서 바퀴로 내연기관 구성이 변속기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것은 병렬형은 기관에서 나오는 동력을 가지고도 바퀴를 움직일 수가 있고 전동기로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는 것이 바로 병렬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가 플라이 휠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이 휠 마운트 일렉트릭 디바이스 형식이라고 해서 FMED 방식이 있습니다. 변속기와 모터 사이에 클러치를 배치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SHEV라고 호칭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소프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거냐면 출발할 때는 엔진과 전동 모터를 동시에 이용해서 주행을 합니다. 출발할 때. 그리고 다음에 부하가 적은 이제 조금 스타트를 하게 되면 좀 부하가 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부하가 적은 평지 주행에서는 엔진 동력으로만 가지고 차를 가는 거야. 엔진 동력으로만. 그러다가 가속이라든가 등판, 힘을 요구할 때 이때는 큰 출력이 요구되는 주행 조건의 상태에서는 엔진과 모터를 같이 움직여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엔진 동력으로만 가다가 그 다음에 부하가 많이 걸릴 때는 모터까지 같이 돌아서 같이 자동차를 주행하는 거. 이렇게 병렬로 두 가지 힘을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병렬력인데 그 중에서도 소프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렇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바퀴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형에서 두 번째로 하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터가 변속기에 장착되어 있는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 형식으로 해서 이것이 TMED라고 하는 건데 이 엔진과 모터 사이에다가 클러치를 배치해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출발과 저속 주행 시에는 모터만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하가 적은 평지나 이런 데서 가볍게 부하가 적은 평지도로 같은 주행할 때는 엔진의 동력만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는 힘 들어갈 때는 전동기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부하가 적은 동네에서 전동기 꺼주고 엔진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속 및 등판 주행과 같이 아주 큰 출력이 요구될 때는 주행 상태에서는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이용해서 주행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킨다. 나눠서 하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출발갈 때는 전동기, 그다음 평지에 갈 때는 엔진만. 그러다가 가속 또는 등판 주행 같이 아주 갑자기 큰 출력이 필요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병렬형에서도 하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특성입니다. 주행 중 엔진 시동을 위한 HSG 즉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엔진의 크랭크축과 연동돼서 엔진을 시동할 때는 기동 전동기로 발전을 할 경우에는 발전기로 작동하는 장치가 바로 HSG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림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병렬형에서 이 직렬형과 이 병렬형, 직렬형과 병렬형이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걸 두 개를 같이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출발할 때와 경부와 영역에서는 축전지로부터 전력을 전동기로 구동을 해서 주행하고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기관이 직접 구동과 전동기의 구동이 함께 사용되는 거야. 이게 좀 합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가속이라든가 앞지르기 등판할 때는 아주 큰 동력이 필요할 때는 통상 주행에 추가해서 축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전동기가 같이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감속할 때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변환시켜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전기 배울 때 DC 발전기가 기동 전동기 모두하고 똑같은 구조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전동기를 거꾸로 또 발전기를 거꾸로 이용을 하게 되면 전동기도 되고 발전기도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기를 어떻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감속 에너지로 발전해서 축전지에 충전하여 재생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동기를 발전기로도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교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전기 자동차의 구조는 하드 형식과 동일하지만 소프트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정용 전기 등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대비 전기 자동차의 주행 능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으로 이용한다.
요즘에는 전용 전기 자동차가 있죠. 그러나 이 전용 자동차들은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없고 그냥 모터만 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행 능력을 확보하는데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는 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중간 단계 자동차를 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그 종류는 그렇다 치고 하나하나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이 모터는 약 144V, 거의 150V 되죠. 144V 정도의 높은 전압의 교류로 작동하는 교류입니다.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 제어와 출발 및 가속할 때 기관의 출력을 보조하죠. 그리고 모터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HCU,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구동 신호에 따라서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제어하고 인버터 기능, 인버터라는 게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죠. 그래서 인버터 기능과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모터에서 발생한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컨버터 기능을 동시에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컨버터 그러면은 AC를 DC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버터 그러면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전압 배터리는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DC 144V의 니켈 수소 축전지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튬 계열 쪽에 어떤 축전지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에서 축전지 컨트롤 시스템은 축전지 에너지의 입출력을 제어하고 축전지 성능 유지를 위한 전류, 전압, 온도, 사용 시간 등 각종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HCU나 MCU로 송신합니다. 이게 컴퓨터 계통들이에요. 그리고 통합 제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고유의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ECU, BMS, MCU, TCU 등 캔 통신을 통해서 각종 작동 상태에 따른 제어 조건들을 판단해서 해당 컨트롤 유닛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의 그 전동기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전압 배터리,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자동차에 쓰는 일반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오나 에어컨, 그 다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 밖에 등화 장치 등에 필요한 전력으로서 보조 배터리, 즉 12V짜리 납산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이가 별도로 탑재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터로 시동이 불가능할 때 엔진 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전압 배터리가 이렇고 고전압 배터리가 이렇다는 그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동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인데 하이브리드 제너레이터와 스타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SG는 엔진의 크랭크축 분리와 구동 벨트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엔진의 시동과 발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가 기준값 이하로 저하될 경우에 엔진을 강제로 시동해서 발전을 할 수 있고 EV 즉 전기 자동차 모드에서는 HEV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드로 전환할 때 엔진을 시동하는 기동 전동기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발전을 할 경우에는 발전기로 작동되는 장치면서 주행 중 감속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니까 전동기도 됐다가 발전기도 됐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스톱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오토스톱은 뭐냐면은 주행 중에 자동차가 정지할 때 연료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해 배기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를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은 일정 기간 유지 후 다음에 정지된다. 이 공조 시스템은 뭐예요?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같은 걸 얘기하겠죠. 오토스톱이 해제가 되면 연료 분사를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모터를 통해서 다시 엔진을 시동 겁니다. 그리고 오토스톱이 작동이 되면 경고 메시지에 오토스톱 램프가 전멸되고 오토스톱이 해제가 되면 오토스톱 램프가 소등된다. 또한 오토스톱 스위치가 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토 스톱 오프 램프가 점등되는데 점화 키 스위치 IG 오프 다음에 IG 온으로 위치시킬 경우 오토 스톱 스위치는 온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행할 때는 자동으로 오토 스톱이 온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싫다 그러면 그냥 꺼주면 돼요. 꺼주면 그냥 오프로 딱 표시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해제할 때 오프로 놓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 오토 놓고 그냥 다니시죠. 그 다음에 엔진이 정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게 저속이든 고속이든 등판이든 뭐 이렇게 갑자기 부하가 걸릴 때 엔진과 전동기가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작동해야 되는데 이럴 때 엔진이 정지되는 조건이 있어. 자동차를 9km/h 이상 속도로 2초 이상 운행한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차속이 약 4km/h가 되면 그러니까 감속이죠. 저속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속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정차 상태에서 3회까지 재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기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 재진입이 금지된다. 안 된다니까. 재진입이라는 게 다시 시동 건다는 얘기예요. 자, 요런 정지 조건이 있고 엔진 정지 금지 조건이 있어. 정지를 안 시키는 조건. 오토 스톱 스위치가 오프 상태일 경우는 안 꺼져요. 엔진이. 이런 상황일 때도 안 꺼진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엔진 냉각수 온도가 45도 이하인 경우 아직 워밍업이 안 된 거죠. 정상적이 아닐 때. 그러니까 출발하고 정상적인 작동 온도가 되기 전에는 엔진 정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VT 오일의 온도가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인 경우 변속기죠. 변속기 오일이야. 고전압 배터리 온도가 50도씨 이상인 경우. 여기서 CVT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무단 변속기. 이 모터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단수가 없어요. 무단이야. 그래서 풀리의 지름을 가지고 금속 체인 벨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CVT 변속기라고 하죠. CVT.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속기 오일. 다시 말해서 정상 온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워밍업이 아직 덜 된 상태. 자, 그 다음에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율이 28% 이하인 경우 그때도 엔진 정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부스트 압력이 250mm 순주 이하인 경우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경우 이때는 가속이니까 정지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변속 레버가 P 또는 R렌지 또는 L렌지에 있는 경우 고전압 이 P나 R이나 L은 저속이기 때문에 엔진이 꺼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모터 시스템이 고장인 경우 뭐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급감속 시 기업이 추정으로 로직으로 계산했을 때 급감속을 하게 되면 물론 이건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죠. 급감속에 되면 자동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BS 작동 시 ABS가 뭔지 알죠? 엔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미끄러운 노면에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조향장치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BS가 작동될 때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꺼지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스톱이 해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금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조건들이 발생할 때 스톱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나 N렌지 또는 E렌지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뗀 경우 이때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니까 N렌지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뗀 경우에는 오토스톱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차속이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오토스톱 해제 조건들은 이와 같이 내용들이 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짧지만 이 하이브리드를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이런 거였고 이 정도의 종류가 있구나. 그리고 각 전동기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엔진이라든가 트랜스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 정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차후에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되어 나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더 심오하게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